1번입니다. 1번은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위의 점을 찾으라고 했는데 이 점이 y x 위에 있으므로 우리는 이 점의 좌표를 x좌표, y좌표 똑같게 a, a라고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P에서 A까지의 길이와 P에서 B까지의 길이가 같아지도록 하는 A 값입니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가 있으므로 양변 제곱해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PA의 길이의 제곱은 X좌표 차이의 제곱, A-2의 제곱 플러스 Y좌표 차이의 제곱이지요. 그 다음 PB의 길이의 제곱도 X좌표 차이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Y좌표 차이의 제곱입니다. 양변 전개하면 이렇게 됩니다. 소거할 걸 소거하면 A제곱 사라지고 A제곱 사라지지요? 계산하겠습니다.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A니까 마이너스 6A, 4하고 1 더해서 5가 되고 좌변은 마이너스 8A와 마이너스 10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18A죠? 그 다음 상수끼리 더하면 상수끼리는 조금 이따 더할게요. 16 플러스 25 18A를 넘기면 플러스 18A 마이너스 6하고 더하면 12A가 됩니다. 5 넘어가면 여기가 20이 되겠죠? 그래서 36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A 값은 3이 되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P점의 좌표는 3,3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두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을 때 선분 AB의 길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A 값을 구하시오 했습니다. 일단 선분 AB의 길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분 AB의 길이는 루트 X좌표 차이의 제곱, A-5의 제곱, 그 다음 Y좌표 차이의 제곱, 1-A의 제곱입니다. 루트 안의 식이 2차식이네요. 2차식이기 때문에 2차식이고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최소값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A 값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루트 안에를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므로 2A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26이 되어서 2A제곱 마이너스 6A 하고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A가 3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 여기까지만 봐도 알겠지요? 여기까지 봐서 잘 모르겠는 친구들은 이걸 완전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작업을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A-3의 제곱하고 완전제곱으로 바꿔지기 때문에 A가 3일 때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A, B의 길이의 최소값을 찾아라 라고 한다면 A에다가 3을 대입하고 이제 얻어진 8 네, 루트 안에가 8일 때니까 꼭 루트 8, 2루트 2라고 적어줘야 됩니다. 여기서는 그냥 A 값을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루트 안에가 최소일 때 최소이다 해서 A 값을 찾은 것입니다. 3번입니다. 3번은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각시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 되도록 K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삼각형 ABC가 그려졌을 때 여기가 수직이란 이야기죠. 이거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습니다. 시점이 각시가 90도가 되도록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어떻게 되나요? 이 길이의 제곱 플러스 이 길이의 제곱 써볼까요? AC의 길이의 제곱 플러스 BC의 길이의 제곱이 AB의 길이의 제곱하고 같으면 된다. AC의 길이의 제곱은 X좌표 차이의 제곱이므로 마이너스 2의 제곱 4, 그 다음 Y좌표 차이의 제곱 K-5의 제곱입니다. 그 다음 BC의 길이의 제곱은 2-1의 제곱이므로 9, 그 다음 K-0의 제곱이므로 K제곱. AB의 길이의 제곱은 2-3의 제곱, 5의 제곱 25네요. 그 다음 0-5의 제곱입니다. K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얻어집니다. 전개해 볼게요. 여기를 먼저 전개하면 K제곱 마이너스 10K 플러스 25입니다. 그 뒤에 K제곱이 있고 4하고 9를 더하니까 13이 됩니다. 이것이 25 플러스 25다. 양쪽 25 소거되네? 그리고 정리를 하면 2K제곱 마이너스 10K 25가 좌변으로 넘어와서 마이너스 25 13 마이너스 25가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12입니다. 이퀄 0 양변 2로 나누고 인수분해를 하니
k-6 곱하기 k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어져서 구하고자 하는 k 값은 6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4번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4번은 선분 AB를 3대2로 외분하는 점과 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AB를 3대2로 외분하는 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분하는 점은 이렇게 쓰면 되지요. 3대2로 외분한다. Y좌표도 3대2로 외분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B에 3을 곱하고 A의 좌표에 2를 곱합니다. B의 X좌표 5에 3을 곱하지요. 그 다음 X좌표에 여기 A의 X좌표에 2를 곱합니다. 그 다음 B의 Y좌표에 3을 곱하고 A의 Y좌표에 4를 곱한다. 계산하니까 1분의 분모 1입니다. 분자는 15-4가 되어서 11이 되네요. 그 다음 분모 1이고 분자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4, 8 역시 마이너스 11 하고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원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 x좌표 차이의 제곱 11의 제곱 플러스 y좌표 차이의 제곱 마이너스 11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루트 11의 제곱이 두 번 더해지고 11은 밖으로 나와서 11 루트 2가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5번은 선분 AB를 3대1로 내분하는 점과 3대1로 외분하는 점을 찾아서 두 점의 중점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우선 P점과 Q점을 좌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분점과 외분점 공식을 쓸 때는 똑같이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P점은 3대1이다 그랬으니까 여기다 3대1 똑같이 다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P점은 내분점이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Q점은 외분점이므로 마이너스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B를 3대1로니까 B의 좌표에 3을 곱하고 A의 좌표에 2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 곱하기 B의 X좌표 그 다음 1 곱하기 A의 X좌표 3 곱하기 B의 Y좌표 1 곱하기 A의 Y좌표 여기도 마찬가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P점의 좌표는 3분의 얼마예요? 9-5 4, 이거 선생님 잘못 썼네. 여기가 3이 아니지요? 4분의 4 분모가 4입니다. 3, 9, 27 그 다음 5를 더하니까 32가 됩니다. 그래서 P점의 좌표는 1,8이네요. Q점의 좌표도 계산해보니까 어때? 분모는 2가 되고 분자는 9 더하기 5니까 얼마? 14. 그 다음 분모 2고 분자 27에서 5를 빼니까 22가 됩니다. 그래서 Q점의 좌표는 7,11이 되어서 PQ의 중점의 좌표는 2분의 X좌표의 합 1 플러스 7, 8입니다. 그 다음 2분의 Y좌표 8하고 11을 더하니까 9가 되어서 중점의 좌표는 4,2분의 19가 됩니다. 그래서 A 곱하기 B는 4 곱하기 19가 되어 38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6번은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각 변의 중점을 잡고 그 중점들을 연결한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찾으라고 했는데 중점의 좌표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이 복잡하진 않고 쓸 게 많아서 선생님이 미리 한번 써봤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AB의 중점의 좌표는 어때요? X좌표를 더하고 2로 나누고 Y좌표는 Y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누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AB와 BC와 CA의 중점을 잡아주면 각각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P와 Q와 R점의 좌표가 찾아지고 삼각형 PQR의 무게중심은 공식에 의해서 3분의 X좌표의 합 그 다음 3분의 Y좌표의 합이 되어 계산하니까 어때요? 3분의 여기 더하면 2분의 14, 7입니다. 그래서 6이 되고 그 다음 여기를 더하면 얼마예요? 얘가 14대에 7 더하니까 21이지요?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무게중심의 좌표는 2,7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2,7이라고 하는 것은 PQR의 무게중심이기도 하지만
ABC를 세 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x좌표는 3분의 x좌표 합이지요? 2하고 마이너스 3하고 8을 더하면 6입니다. 3분의 6이고 y좌표는 3분의 y좌표 합입니다. 3과 7과 11을 더하니 21이어서 3분의 21 계산하면 2,7이 되지요? 그래서 ABC의 무게중심과 ABC를 각 변으로 하는 삼각형의 중점을 잡았을 때 무게중심의 좌표가 일치합니다. 이것은 외워야 되는 공식은 아니고 한 번쯤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3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x3의 합, 그 다음 3분의 y1 플러스 y2 플러스 y3의 합이라는 것을 모두 다 알고는 있지요. 여기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각각의 변의 중점을 잡고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복잡해서 선생님이 미리 그림을 그려놓아 봤습니다. 삼각형 ABC의 각 변의 중점 PQR을 잡아보고 각각의 점의 좌표를 써봤어요. AB의 중점의 좌표는 2분의 X좌표 합, Y좌표 합이죠? 전부 다 써놨습니다. 그랬을 때 PQR의 무게중심은 어때요? 3분의 요 세 개의 X좌표의 합입니다. 그걸 써놨고 Y좌표는 3분의 Y좌표의 합이죠? 쓸 게 많아서 미리 좀 써봤습니다.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어때요? 3분의 여기 더해보세요. 2로 통분이 되어 있습니다. 2로 통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분자가 x1이 2개 있고 x2가 2개 있고 여기 2개 있고 x3가 2개 있어서 2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x3가 전부 2개씩 있다. 그래서 분자를 계산하면 결과가 x1 플러스 x2 플러스 x3가 얻어집니다. 마찬가지로 y좌표도 3분의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모가 2로 통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y1 2개, y2 2개, y3 2개. 그래서 2분의 y1, y2, y3 합이지요. 그래서 2가 약분돼서 y1과 y2와 y3의 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결론 ABC의 무게중심과 각 변의 중점을 잡았을 때에 만들어진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일치한다. 다시 말하지만 외워야 되는 공식은 아닙니다. 이 문제에 쓰였길래 한번 증명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7번입니다. 7번은 이 직선과 이 직선이 평행이고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수직일 때 AB 값을 찾으라고 했는데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요. 평행이다 그러면 이 부분이 똑같아지면 됩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여기가 x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x로 시작했죠? 그럼 여기 양변을 마이너스를 곱해버리세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x 마이너스 ay 이퀄 0입니다. 이 상태에서 같아지면 되므로 a가 마이너스 3이 되면 되겠네요. 그 다음 이번에는 b값을 찾을 건데 물론 이 상태대로 일반형으로 놓고 수직일 조건을 공식화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많이 쓰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기울기 찾아버리세요. x 플러스 3y 마이너스 2 이퀄 0 기울기는 3y 이퀄 마이너스 x 뒤에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기울기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y 이퀄 마이너스 3분의 1 x가 되어서 이때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직선의 기울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선은 ax 마이너스 by 플러스 3 이퀄 0이므로 by는 ax 그 다음 뒤에 궁금하지 않습니다. y는 b분의 ax가 되어 기울기가 b분의 a입니다. 따라서 두 개의 직선이 수직이기 위해서는 두 수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죠? 아니면 여기 b분의 a라고 하는 기울기가 이 수의 역수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이다. 3이다. a가 마이너스 3이므로 b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a는 마이너스 3이고 b는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b 마이너스 a는 b가 마이너스 1이고 a가 마이너스 3이므로 2가 되겠네요. 8번입니다. 8번은 AB를 1대2로 외분하는 점을 지나고 AB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라는 건데 점을 구성하는 요소인 점과 기울기에 대한 정보가 모두 나와 있지요. 먼저
외분점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2로 외분한다 그랬으니까 어때요? 1대2로 외분입니다. x좌표, y좌표 이렇게 찾으면 되겠지요? 지금 a, b를 1대1로니까 b의 좌표에 1을 곱하고 2에는 a의 좌표를 곱합니다. 1에 b의 x좌표, 2에 a의 x좌표, 1에 b의 y좌표, 2에 a의 y좌표를 곱해서 외분점을 찾아주니 마이너스 1분의 분모는 얼마예요? 4-6, 마이너스 2네요. 그 다음 마이너스 1분의 분자가 9-14니까 마이너스 5입니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외분점은 2,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A, B의 기울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울기는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4-3분의 9-7이 되어서 2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2,5를 지나고 y-y좌표 이퀄 x-x좌표. 이 직선의 수직이므로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y가 곱해 있는 거 보니까 2를 양변에 곱해버리면 되겠네요. 양변에 2를 곱하고 2y-10 이퀄 마이너스 x 플러스 2. x를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최종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2는 0이다 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찾아집니다. 따라서 a값은 1이고 b값은 마이너스 12가 되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 플러스 144, 145가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9번은 이 직사각형을 이 두 개의 직선이 넓이를 3등분한다 그랬을 때 a, b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의 길이가 6이고 세로의 길이가 12이므로 6 곱하기 12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3등분 한다고 했으니까 3등분하는 하나의 넓이는 2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넓이도 24, 이 넓이도 24, 이 넓이도 24가 되겠죠? 선생님은 이걸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다리꼴입니다. 사다리꼴의 넓이는 어떻게 되죠? 2분의 1 곱하기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입니다. 윗변의 길이는 이 직선의 y절편이 b이므로 b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b지요. 그리고 여기서 수선의 발을 a, b에 이렇게 내렸을 때 이 길이가 b가 똑같이 되겠지요. 여기 요 길이가 b가 됩니다. 그리고 이 길이는 얼마일까요? 이 길이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이 1입니다. x값의 증가량이 6이므로 이 길이도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는 6입니다. 따라서 이 사다리꼴의 윗변의 길이는 b, 밑변의 길이는 b 플러스 6, 높이는 6입니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넓이를 구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윗변의 길이 b, 그 다음 아랫변의 길이 b 플러스 6, 높이는 6. 얘가 24가 되도록 b값을 결정해주면 되겠습니다. 2로 나눠주고 2b 플러스 6, 그 다음 3 양변은 3을 나누면 8이 되겠죠? 따라서 2b는 2이므로 b는 1하고 찾아집니다. b가 1하고 찾아졌기 때문에 여기 요 사다리꼴이 이 길이가 1입니다. 이 길이는 7이지요? 그런데 얘가 넓이가 이 넓이하고 똑같아요. 사다리꼴이고, 그치?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도 똑같지? 그러면 이 길이가 7이고 이 길이가 1. 그러니까 이 사다리꼴을 뒤집어 놓은 게 똑같아야 이 넓이 같아져서 얘도 24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쪽은 계산 필요 없이 이 길이가 7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길이가 7이 되기 때문에 전체 12에서 7을 뺀 길이, 이 길이가 5가 되어 이 직선의 y절편은 5가 된다는 것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값은 5가 되겠죠? 따라서 b는 1이고 a는 5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a 곱하기 b의 값은 5가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10번은 이 점에서 두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도록 a 값을 구해서 합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그대로 공식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알지요? 그대로 선생님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x 앞에 숫자의 제곱,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x 앞에 숫자의 제곱, 1의 제곱, y 앞에 숫자의 제곱, 그 다음 2,3을 여기 xy에 대입 반값하고 써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x 앞에 숫자의 제곱, y 앞에 숫자의 제곱, 대입 반값.
그래서 정리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루트 2분의 4고 얘는 루트 5분의 절대값 a-4 양변에 루트 5를 곱하면 여기는 사라지죠? 그래서 절대값 a-4가 여기 유리화 하겠습니다. 루트 2 곱해서 절대값 a-4가 2 루트 1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풀어주면 a-4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10, 즉 2 루트 10 또는 마이너스 2 루트 10이 되고 구하고자 하는 a 값은 4 플러스 2 루트 10이거나 또는 4 마이너스 2 루트 10이 돼요. 두 a 값의 합은 얘하고 얘를 더해주니 얼마예요? 8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11번은 원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일단 전개해서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미리 정리를 해봤는데 이걸 전개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x, y 상수항이 되도록 정리했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루트 x 앞에 숫자의 제곱이 이겁니다. 식으로 문자로 나왔다고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대로 하면 됩니다. x 앞에 숫자의 제곱, 그 다음 y 앞에 숫자의 제곱, 그 다음 절대값 0,0을 대입하니까 2만 남지요. 이것이 이 원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분자는 일정한 숫자이고 분모가 변하죠. 그래서 분자가 일정할 때 얘가 최대이려면 분모가 최소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루트 3-k의 제곱 전개해버릴까요? 전개하면 여기에서 k제곱 k제곱 더하면 2k제곱이고 이쪽 앞에 전개하면 마이너스 6k 뒤에는 2k이므로 마이너스 4k가 되겠죠? 앞에 9 뒤에 1 더하면 10이 되겠습니다. 얘가 최소일 때 분모가 최소일 때 이 값이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최소값을 찾아서 대입을 할 건데 루트가 씌워져 있네요. 그러면 루트 안에 있는 이 식 계속 또 나오고 그러네. 루트 안에 있는 이 식이 최소일 때 루트 2k-4k 플러스 10이 최소입니다. 2로 묶으면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 필요하네요. 그 다음 여기는 8이 남겠습니다. 그냥 바로 이렇게 등식을 써버릴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은 루트 2 곱하기 k-1의 제곱 플러스 8이므로 k가 1일 때 최소값 루트 8, 2 루트 2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식의 최대값은 분모가 최소일 때, 즉 2 루트 2분의 2가 되어 루트 2분의 2 유리화하면 2분의 루트 2가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 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시각에서 살펴보면 이 직선은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얘를 0이 되게 하고 얘를 0이 되게 하는 값을 반드시 지납니다. 잘 보세요. 3x-y 플러스 2가 0이 되도록 하는 값과 x 플러스 y를 0이 되게 하는 x값이 찾아집니다. 찾아보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y는 2분의 1이 됩니다. 여러분들 계산해보세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2분의 1,2를 여기에 대입하면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되기 때문에 이 직선은 이 점을 지납니다. 이것은 x하고 y에 관한 1차식이기 때문에 직선이 되는 게 맞지요. 이건 직선이 되는 게 맞습니다. 이 직선은 이 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러면 이 점이 여기에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이 있습니다. 원점은 여기 어디 있겠죠. 그리고 이 직선은 k값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어떤 직선이 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랬을 때 가장 거리가 멀도록 하는 직선은 뭐냐? 결론부터 말하면 이 점하고 원점을 연결했을 때 선분이 생기죠. 직선이 생기죠.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직선의 수직일 때가 가장 이 점을 지나는 직선하고 원점과의 거리가 가장 멉니다. 왜냐하면 수직이 아닌 직선을 이렇게 잡으면 수선의 발이 마이너스 2,2분의 1이 아닌 다른 점에 이렇게 내려지겠죠. 이 까만색 직선은 수선의 발이 여기에 내려집니다.
그리고 얘는 이것보다 길지요. 그래서 이게 더 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직선이어도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는 다른 쪽에 수선의 발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얘는 빗변의 역할을 하겠죠. 이 삼각형에서 이 길이가 더 깁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통과하면서 여기에 수직이 아닌 직선을 그으면 이 점에서 그 직선까지의 거리는 이 점이 아닌 다른 점까지의 거리를 찾아야 되고 그것보다 이 길이가 더 깁니다. 그래서 이 길이 자체를 수선의 발과의 거리로 잡는 이 직선일 때가 수직일 때가 가장 거리가 멀다. 계산해보면 0,0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까지의 거리 루트 2분의 1의 제곱 4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4분의 1. 그래서 루트 4분의 2가 돼요. 2분의 루트 2가 돼요. 결과는 똑같이 얻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번입니다. 12번은 x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원이 되도록 k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으로 시작했으면 무조건 원인 게 아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일단은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4x이므로 우리는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되도록 완전제곱을 만들겠죠? 그 다음 y제곱 마이너스 6y이므로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도록 완전제곱을 만들 것이고 이걸 만들기 위해 좌변에 4를 더했으니 우변에도 4를 더하겠습니다. 그 다음 얘를 만들기 위해서 좌변에 9를 더했으니 우변에도 9를 더하고 여기 있는 상수는 전부 다 이쪽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하고 나오지요. 그래서 지금 이쪽을 정리하면 12 마이너스 k가 됩니다. 지금 이쪽을 눈여겨보세요. 원의 방정식에서 얘는 r제곱에 해당됩니다. 반지름의 제곱은 어떨까요? 반지름의 제곱은 0보다 반드시 더 커야 합니다. 얘가 만약에 0이라면 제곱해서 0 되는 것은 0의 제곱하고 0의 제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3이라고 하는 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0도 포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얘가 음수가 된다면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원이 될 조건은 표준형으로 만들었을 때 이쪽 r제곱에 해당되는 곳이 0보다 커야 합니다. 따라서 k값의 범위는 12보다 작다입니다. 13번입니다. 13번은 원이 이 직선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그 현의 길이가 4다.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 했는데 일단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느낌이지요. 원이 있고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는데 이 현의 길이가 4다. 그랬을 때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 우리는 항상 원 문제가 나오면 원 위에 있는 점과 중심을 연결을 합니다. 여기는 직선과의 교점을 연결하면 되겠지요. 이 길이를 찾으란 이야기지요. 그런데 원의 중심도 알고 이 직선의 방정식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이 길이를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점과 직선과의 거리 공식을 이용하면 루트 x 앞에 숫자의 제곱, 루트 1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의 제곱, 그 다음 절대값 0,0을 대입한 값. 그래서 루트 5분의 5다. 유리화하면 루트 5. 여기가 루트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가 4이므로 그 길이의 절반, 이 길이는 2가 되겠지요.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r값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r은 루트 2의 제곱 4, 루트 5의 제곱 5, 루트 9가 되어 3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원과 직선의 교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중심의 좌표를 찾아라 했는데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지요. 이 빨간색 선, 붉게 표시된 이 부분이 지름이다 그랬으니까 이 현의 중점이 바로 이 원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하면 얘는 반지름의 길이로 같지요?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이등변 삼각형의 특징에 의해서 이 중점과 여기 꼭지점을 연결하면 여기가 수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점의 좌표는 중심에서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점에서 주어진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선의 발의 좌표를 A, B라고 하겠습니다. 원의 중심의 좌표를 찾아보면 여기에서 x제곱 플러스 7x이므로 x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7이 되겠고
y좌표는 마이너스 8y이므로 4가 되겠습니다. A, B에 관한 식을 찾을 건데 우선 A와 A, B는 이 직선 위에 있으므로 대입할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B 마이너스 1 이퀄 0이 성립한다. 그리고 이게 수직이기 때문에 이 직선과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 직선의 기울기를 찾아보면 x값의 증가량분의 즉 a 마이너스 2분의 7 분의 b 마이너스 4가 기울기이고 이 직선의 기울기가 2이기 때문에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문자가 a, b 두 개고 식이 두 개 찾아졌기 때문에 이것을 연립해서 풀어주면 a, b 값이 나오죠? 선생님은 여기서 b를 소거하도록 하겠습니다. b가 2a 플러스 1이네요. 이걸 여기에 대입하면 a 플러스 2분의 7분의 b가 2a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과 같다. 대각선끼리 곱하면 이렇게 곱할게요. 그러면 4a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2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분의 7이다. a 넘어오면 5a네요. 6이 넘어가면 6 마이너스 2분의 7. 그래서 우변이 2분의 5가 되어 a는 2분의 1이 되고 이것을 여기에 대입하니까 b 값은 2가 되어 구하고자 하는 원의 중심의 좌표는 2분의 1, 2가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15번은 두 원이 직선 L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 되도록 L의 방정식을 찾아라 했는데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대칭이 되게 그리면 되겠죠? 이 원이 이 직선의 대칭이다. 그 말은 이 위에 있는 모든 점을 이 직선의 대칭이동시키라는 이야기고 점을 대칭이동시키려면 수직으로 옮겨야 되고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중심이지요. 중심도 이쪽 중심으로 옮겨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중심의 좌표 3, 마이너스 1을 잡아주고 여기 중심의 좌표 마이너스 5, 3을 잡아서 이 직선은 두 원의 중심을 연결한 이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기울기는 이 기울기를 찾아서 기울기 찾아볼게요. x값의 증가량 3 마이너스 5분의 y값의 증가량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하니까 두 원의 중심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8분의 마이너스 4가 되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직선의 기울기는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점이 필요한데 이 길이가 같으므로 이 점을 이 직선이 지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중점의 좌표니까 어떻게 돼? 2분의 x좌표의 합 3하고 마이너스 5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2네요. 그 다음 2분의 y좌표의 합 마이너스 1과 3을 더하니까 2지요. 그래서 주어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은 마이너스 1,1을 지납니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y 마이너스 y좌표 이퀄 기울기 2 곱하기 x 마이너스 x좌표다. 즉 y는 2x 플러스 3이다 하고 찾아집니다. 16번입니다. 16번은 이 직선이 2차 함수하고도 접하고 원하고도 접한다. 모르는 문자가 두 개죠. A, B. 근데 식을 세울 수 있는 조건이 두 개 나와 있습니다. 우선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y 이퀄 2x제곱 그래프와 y1의 그래프가 그려지고 두 개 동시에 접하는 직선을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A가 이쪽에도 이제 생기겠죠? 그런데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은 기울기가 부호만 반대일 겁니다. y절표는 똑같고 그래서 A 제곱을 구하라고 한 것 같으네요.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직선이 얘하고 접한다 라는 특징에 의해서 y를 소거해서 2x제곱 이퀄 ax 플러스 b 이것이 실근 하나만 갖는다 라고 하면 되겠죠? 판별식 d가 0이다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므로 a제곱 플러스 8b가 0이다 라는 a, b에 관한 식이 하나 얻어집니다. 이번에는 이 직선이 이 원에 접한다.
원도 물론 판별식을 써도 되지만 판별식을 써서 여기다 y에다 대입해서 계산하려고 하면 3개짜리를 제곱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중심의 좌표 0,-1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기 위해서 우리는 얘를 일반형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계산해 볼게요. 루트 x 앞에 숫자의 제곱, 루트 a 제곱, 그 다음 플러스 y 앞에 숫자의 제곱, 절대값 0,-1을 여기다 대입하죠? 그럼 얘는 사라지고 얘가 1이 되겠네요. 1 플러스 b가 반지름 1과 같아지면 됩니다. a와 b에 관한 식이 이렇게 2개 얻어졌기 때문에 이 2개를 연립해서 풀어주면 a, b 값이 찾아지게 되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을 푸는 원리는 문자를 줄여나가는 건데 여기를 보니까 b를 없애는 것보다 여기 a제곱이 동시에 보이지요? 선생님은 a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을 정리하면 a제곱은 마이너스 8b가 되고 이것을 여기다가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8b 플러스 1분의 절대값 b 플러스 1이 1이다. 양변에 이 루트를 곱하면 절대값 b 플러스 1이 루트 마이너스 8b 플러스 1이다. 양변 제곱하겠습니다. 그러면 b제곱 플러스 2b 플러스 1이 마이너스 8b 플러스 1이 돼요. 1은 사라지네요. 이쪽에다 계산할게요. b제곱 플러스 10b는 0이다. 따라서 b 곱하기 b 플러스 10이 0이므로 b는 0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0인데 이 문제에서 보면 a가 0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 왜 나왔을까요? 선생님이 이 그림만 그렸지만 사실은 동시에 접하는 직선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이 원에 접하고 이 포물선에 접하지요? 그래서 이때가 바로 여기 y절편이 0이 될 때입니다. 그래서 b가 0일 때는 이 상황을 뜻하는 것이고 이 상황은 기울기가 0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b값은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이것을 여기에 대입하면 a제곱은 80이 되죠?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a제곱 플러스 b는 80 마이너스 10이므로 70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A점과 이 원 위에 있는 점 P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의 최대값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P점이 여기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직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A점을 지나면서 P점이 여기 있다. 그럼 기울기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P점이 움직일 때마다 직선이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보이나요? 직선의 기울기는 언제가 어떨 때 최대가 되나요? 직선은 기울기가 이때는 기울기가 없다가 이렇게 갈수록 기울기가 커집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그치? 기울기가 커지는 방향은 이 방향입니다. 그래서 직선이 가장 기울기가 작을 때는 처음으로 이렇게 연결했을 때 만나는 이 점. P점이 여기 있을 때 기울기가 가장 작겠지요? 그러면 점점 기울기가 계속 커졌다가 기울기가 여기 접하는 순간 이 접점이 P점일 때 기울기가 가장 커집니다. 그래서 직선의 기울기가 최대일 때는 여기 접선일 때 P점을 여기에 잡았을 때 기울기가 가장 커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직선의 기울기를 찾기 위해서 y-y 좌표 이퀄 기울기를 m이라고 놓고 식을 써볼게요. x-x 좌표. 그러면 mx, y는 넘어와서 마이너스 y 플러스 8m은 0이다. 이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써집니다. 이 점을 지남으로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는 것을 이용해서 m값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x 앞에 숫자의 제곱 m제곱, y 앞에 숫자의 제곱 1, 그리고 0,0을 대입한 값 절대값 8m이 반지름 루트 18하고 같아지면 되겠습니다. 양변에 이것을 곱하면 절대값 8m은 루트 18 곱하기 m제곱 플러스 1이 되어 양변을 제곱하니까 64m제곱 이퀄 18m제곱 플러스 18이 되겠습니다. 양변 2로 나눠주니 얘는 32가 되고 얘는 9가 되고 얘는 9가 되네요. 32m제곱이
9m제곱 플러스 9가 돼요. 32에서 9를 빼면 얼마예요? 23이네요. 23m제곱이 9입니다. 따라서 m제곱은 23분의 9고 m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3분의 9인데 우리는 이때 마이너스일 때 말고 최대값을 찾는 거니까 플러스일 때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m은 플러스 루트 23분의 루트 9, 3이다. 이것을 유리화하면 23분의 3루트 23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18번은 직선을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시켜서 이 직선과 일치한다고 했는데 그대로 풀어볼게요. x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시켰다. 그럼 x 대신에 x-2를 대입하면 되는 거죠.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시켰다. 그럼 y 대신에 y-n을 대입합니다. 이것을 정리하겠습니다. 2x-4 플러스 y-n-4 이퀄 0 2x 플러스 y 마이너스 n 마이너스 8이 0이다. 이것이 이 직선과 일치한다고 했으므로 이 부분 똑같죠? 여기 이 부분만 같아지면 일치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n 마이너스 8이 마이너스 3이 되면 되겠습니다.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고 8을 넘기니 n은 마이너스 5 하고 얻어지네요. 19번입니다. 19번은 이 삼각형이 평행이동에 의해서 이쪽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점의 좌표가 나와 있습니다. A점의 좌표도 알기 때문에 두 개의 점의 좌표를 비교함으로써 우리는 평행이동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X축 방향으로 4가 9가 되었으니까 5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 되었죠. 그랬을 때 평행이동 되고 난 후에 이 원의 방정식을 찾으라고 하네요. 먼저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은 X축과 Y축에 모두 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다시피 원의 방정식이 하나의 문자로 써집니다.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원의 중심에서 접점과 연결하고 이쪽 원의 중심에서 접점과 연결하면 여기가 수직이지요? 그리고 여기는 X축, Y축이니까 수직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하나의 각도 수직이어서 얘는 직사각형이 되지요. 특히 이 길이와 이 길이는 반지름으로 같아집니다. 따라서 얘는 정사각형이 됩니다. 이 한 변의 길이를 K라고 하면 이 길이도 K가 되어서 이 점의 X좌표와 Y좌표는 K, K로 써지고 반지름의 길이도 K가 되어서 원의 방정식이 X-K의 제곱 플러스 Y-K의 제곱 이퀄 K제곱 하고 써집니다. K 값을 찾기 위해서 이 직선에 접한다는 것을 이용하면 되겠죠? 이 직선은 X절편이 4고 Y절편이 3이네요. X절편과 Y절편을 알았을 때 직선을 바로 구할 수 있는 친구들은 바로 구하고 그러지 않은 친구들은 그냥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그래서 기울기는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옮겨지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그리고 Y절편은 3이다. 따라서 이 직선의 방정식은 y 이퀄 기울기 마이너스 4분의 3 y절편 3 이렇게 구해도 괜찮습니다. 양변에 4를 곱하니까 4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2가 되네요. 이 직선이 이 원에 접하기 때문에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일반형으로 정리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12는 0이다. 루트 x 앞에 숫자의 제곱 플러스 y 앞에 숫자의 제곱 그리고 절대값 K를 대입한 값 3K 플러스 4K 마이너스 12가 반지름 K와 같아지면 되겠습니다. 양변에 얘가 5니까 5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양변에 5를 곱하면 절대값 7K 마이너스 12가 5K와 같다. 이것을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7K 마이너스 12가 5K와 같거나 또는 7K 마이너스 12가 마이너스 5K와 같아지면 되겠습니다. 앞에 걸 풀어주면 5K가 이항되니까 2K가 12가 되어서 K는 6 하고 나오고 그런데 K가 6이면 어때요?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요 4보다 더 길지요? 이것은 이 문제에 적합하지 않네요.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이 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5K 넘어오면 12K가 되네요. 12K가 12다. 따라서 K값은 1이다.
K값은 여기서 반지름이 되죠? 그래서 이게 1일 때는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K값은 1이 되어서 이 원의 방정식은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 이퀄 1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원을 x축 방향으로 5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해야 되므로 x 대신에 x-5를 대입해서 x-5-1, x-6의 제곱 플러스 y-2-1의 제곱, y-3의 제곱 이퀄 1. 이것이 이 원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찾으라고 하는 것은 일반형이니까 얘를 전개해야 되겠죠? 이것을 전개해서 여기 한번 써볼게요. 전개하면 당연히 x제곱 플러스 y제곱 얻어지죠? 그리고 이걸 전개하면 마이너스 12x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3의 2배 6y가 생기겠죠? 상수항은 36 플러스 9 마이너스 1이어서 4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하고 비교했을 때 어때요? A는 마이너스 12고 B는 마이너스 6이고 C는 44여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 26이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20번은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원점에 서로 대칭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이 직선을 원점에 대칭 이동시킨 후에 얘하고 같다 하는 방법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두 개의 직선이 같다라고 하면 되는데 사실 두 개의 직선이 같다는 얘기는 여기 어떤 걸 곱했을 때 얘하고 똑같이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걸 뜻합니다. 그런데 이미 여기가 5로 똑같지요? 플러스 5로.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도 같아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n은 x 앞에 있는 n 플러스 1하고 같으면 되고 마이너스 n-2는 y 앞에 있는 마이너스 n-1하고 같아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2가 n-1이고 그 다음 n은 1이므로 선생님 여기다 그냥 대입할게요. n-2가 n이 마이너스 n-1이므로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하니 2m은 0이 돼서 m이 0 나오고 n은 마이너스 1이 나오네요.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n-5에는 0-5 곱하기 마이너스 1이므로 5가 되겠습니다. 21번입니다. 21번은 5,-1을 지나는 직선을 y그로 x에 대칭 이동시키고 그 다음 y축에 대칭 이동시켰을 때 다시 a를 지나는 직선이 되었다 했는데 일단은 직선이 완벽하게 나와 있지 않고 점만 나와 있지요. 이 직선 L의 기울기를 m이라고 놓고 식을 써보면 y-y좌표 이퀄 기울기 곱하기 x-x좌표. 우리는 이 m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일단 이 식을 y =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y 대신에 x를 대입하고 x 대신에 y를 대입하면 되겠죠? 이것을 다시 원점의 y축에 대칭 이동시켜라 했으니까 y축에 대칭 이동이다 그러면 y를 그대로 그리고 x에는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죠? 이 직선이 5,-1을 지난다. 구하고자 하는 문자가 m 하나밖에 없지요? 그리고 이걸 대입하면 m에 관한 식이 얻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대입하니까 어떻게 돼? x에다가 5를 대입하고 y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6m이 마이너스 4이므로 구하고자 하는 m값은 마이너스 6분의 4. 그래서 6분의 4 약분하면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22번입니다. 22번은 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찾으라고 했는데 문제를 잘 보면 A점 고정이 됐지만 B점과 C점은 움직이고 있지요? 값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B점은 Y좌표가 0인 걸 보니까 X축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 C점은 X좌표와 Y좌표가 똑같습니다. 그 말은 Y하고 X좌표가 똑같아지는 이 직선 위에서 C점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려서 나타내 보면 A좌표는 정해져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고 B는 Y좌표가 0이므로 X축 위에서 움직입니다. B를 대충 이 정도 잡아 볼게요. 그리고 C점은 Y = X라고 하는 직선 위에서 움직입니다. B, B이므로
C를 대충 이 정도 선생님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점. 그랬을 때 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 입니다. 삼각형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고 둘레의 길이를 찾을 때 여기서 한번 튕기지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튕깁니다. 직선이 있고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같은 영역에 두 개의 점이 주어져 있을 때 그리고 P점이 이 직선 위에서 움직일 때 AP의 길이 더하기 BP의 길이의 최소값을 찾으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의 점을 이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동을 시킵니다. A를 이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동을 시키면 수직으로 움직이면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지점으로 이동을 시키게 되고 A'과 P를 연결했을 때 이 삼각형이 밑변에 수직 이등분선 위에 꼭지점이 있어서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지기 때문에 AP의 길이는 A'P의 길이하고 같아져서 이 길이의 최소값은 이렇게 가는 길이의 최소값을 찾아주는 거하고 똑같아지고 이 점하고 이 점이 주어져 있을 때는 이렇게 연결했을 때 L하고 교점이 없지만 A'과 B는 서로 L을 경계해서 반대쪽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했을 때 L 위에 교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는 것보다 분명히 직선으로 가는 이 길이가 가장 짧아집니다. 그래서 튕겨져 갔을 때 최단 거리,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를 찾을 때는 하나의 점을 직선의 반대쪽으로 대칭 이동을 시킨 후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방법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됩니다. 이것을 여기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에 대해서 두 개의 점이 같은 쪽 방향에 있지요? 그리고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의 최소값을 찾아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점을 이쪽으로 대칭 이동을 시키면 되겠죠? 이쪽으로 대칭 이동을 시켜서 이렇게 가는 게 최단거리다. 그런데 A점을 y=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 것은 우리가 공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을 y=x에 대칭 이동시키면 x좌표와 y좌표의 위치를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가는 최소값을 찾게 됩니다. 이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최소값을 찾아라. 여기에서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랬을 때 또 마찬가지로 이 점을 여기에 대칭 이동시키고 그냥 이렇게 갈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짧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점을 X축에 대칭 이동시킨 결과를 또 알고 있습니다.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X를 그대로 Y의 부호를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할 것을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C점과 B점이 여기 있다고 하면. 그런데 이렇게 꺾어져서 가는 것보다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짧겠지요?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점과 B점을 그대로 놓으면 이 상태로 이동하게 됩니다.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A'C, 그 다음 CB, BA'의 길이하고 같아집니다. 그것보다 이렇게 바로 가는 것이 당연히 거리가 짧지요? 그래서 C점을 여기에 잡아주고 그 다음 B점을 여기에 잡아줘서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주는 것이 둘레의 길이가 가장 짧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은 A'과 A2'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보면 루트 x좌표 차이의 제곱 4-2의 제곱 4, 그 다음 y좌표의 차이의 제곱 4-2의 제곱 6의 제곱이네요. 36 루트 40이 되어 2루트 10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C점과 B점은 A', A2'을 연결한 직선과 y=x와의 교점, 그 다음 x축과의 교점이므로 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서 y=x의 교점과 x절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울기는 어떻게 되나요? 기울기는 4-2분의 -2 -4여서 2분의 -6 기울기는 -3이 되네요.
그리고 지나가는 한 점은 이걸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y-y 좌표 이퀄 기울기 곱하기 x-x 좌표. 이것과 y xy의 교점은 여기에 y x를 대입하면 되겠죠. y 자리에 x-4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6. 따라서 4x가 10이 되어 x좌표가 4분의 10, 2분의 5가 됩니다. 따라서 C점의 좌표는 2분의 5, 2분의 5가 되어 구하고자 하는 B값은 2분의 5가 되고 X절편은 이 식의 Y좌표에 0을 대입하면 되겠죠? Y에 0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4 이퀄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 되어 3X는 10 따라서 X절편은 3분의 10이 되어 B점의 좌표는 3분의 10,0입니다. A값은 3분의 10이 되겠습니다. 23번입니다. 23번은 3개의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K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앞에 2개의 직선은 모르는 값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려집니다. 이 직선만 K값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양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2개의 직선은 이렇게 그려놓고 그리고 마지막 직선이 어떻게 되는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진다면 삼각형이 그려지죠? 그래서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그리려면 이 점을 통과하게 그리거나 아니면 이 직선의 평행이게 그려지거나 아니면 이 직선의 평행이게 그려질 때입니다. 첫 번째 직선을 1번식이라고 하고 두 번째 직선을 2번식이라고 하고 먼저 1번식과 2번식의 교점을 지날 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과 2번의 교점을 지날 때를 찾기 위해서 1번과 2번을 연립해서 xy 값을 찾아야겠죠? 두 개의 식을 더하면 2x-2는 0이 되어서 x는 1이 됩니다. 교점을 찾아보면 1,1이 되고 이 세 번째 직선이 이 교점을 지날 때, 즉 1,1을 대입했을 때 삼각형은 그려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k가 마이너스 10일 때 삼각형이 그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값이 하나 얻어집니다. 두 번째, 1번 직선과 평행일 때도 삼각형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1번 직선과 평행이란 이야기는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인데 그걸 기울기를 찾지 않아도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이 부분이 똑같아지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x로 시작하고 여기는 5x로 시작했으므로 여기에 그냥 5를 곱해보세요. 5를 곱하면 5x-5y는 0이다 하고 만들어지죠. 이것과 5x-ky-15 이퀄 0 이 부분이 같아지면 두 개의 직선은 평행입니다. 그래서 이때 얻어지는 k값은 5가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세 번째 2번과 평행일 때도 마찬가지겠죠. 여기 이 부분이 같아지면 되는데 여기가 같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5를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5x 플러스 5y 마이너스 10이 되고 이 직선과 5x 마이너스 ky 마이너스 15 이퀄 0 두 개의 직선이 평행이려면 이 부분이 같아지면 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k값이 마이너스 5 하고 얻어지네요. 문제에서 3개의 k값을 모두 더하라고 했으니 구하고자 하는 답은 마이너스 10이 되겠습니다. 24번입니다. 24번은 원의 x축과 만나는 점이 주어져 있고 y축과 만나는 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먼저 x축과 만날 때를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난다는 이야기죠. 여기에서 x축과 교점을 연결한 이것은 원의 현입니다. 원의 현의 특징은 중심에서 현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 중심은 현의 수직 이등분선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원의 반지름이지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원의 반지름입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밑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됩니다. 따라서 이 점은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표가 1,0이 되고 여기서 수직으로 올라간 곳에 중심이 있기 때문에 이 중심의 x좌표도 1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y축과의 교점도 2개 나와 있기 때문에 방금 했던 것과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
중심에서 이 선의 y축에 수선회발을 내린 것이 두 점의 중점이다. 그래서 중점의 좌표는 얘하고 얘하고 더하니까 4가 되지요. 그래서 중점의 y좌표는 2가 돼요. 중심의 y좌표는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의 중심이 1,2이므로 a 값은 1이 되고 b 값은 2가 됩니다. r 값은 어디서 찾으면 될까요? 중심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를 찾으면 되겠지요? r제곱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r제곱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x좌표 차이의 제곱은 4-1의 제곱 9가 되고 y좌표 차이의 제곱은 2의 제곱이 되어서 r제곱은 13이 되네요.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 16이 되겠습니다.